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요즘 핫한 챗 GPT,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그런 챗 GPT와 연관성이 높은 상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INDXX ETF 작년 실적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챗 GPT 관련 ETF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집중해 주세요. 먼저 실적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12월 리밸런싱 때 변경된 종목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캐스트가 빠지고 브로드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편출되고 편입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컴캐스트 대신 브로드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 테크 탑10 INDXX ETF 4분기 실적 한눈에 볼 표를 우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의 특징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회를 했는지 하회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각 기업별로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분기 매출은 15분기 만에 전년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폰과 웨어러블 그리고 맥북의 매출은 전년 동기비 감소했고 아이패드와 서비스 매출은 전년비 증가했습니다. 매출 감소 원인으로는 첫 번째 환율, 두 번째로는 공급망 이슈, 세 번째로는 매크로 지표 둔화인데요. 우선 강달러로 8%포인트 매출 환차손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까지 이어졌던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아이폰 14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도 매출 부진에 기여했습니다. 경기 둔화로 디지털 광고 및 모바일 게임 수요가 줄어든 탓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는 괜찮았습니다. 환차손 피해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도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고마진 사업부인 서비스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애플의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 오히려 아이폰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단기적인 실적에 실망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요즘 핫한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예고한 대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퍼스널 컴퓨팅의 매출은 전년비 마이너스 18%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윈도우 OEM 역시 전년비 39%가량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매출을 끌어내렸습니다. 비우호적인 환경임에도 이번 실적 발표를 저점으로 삼아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PC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상업용 오피스 365와 링크드인 매출은 성장이 이어졌거든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또한 전년비 15% 성장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크롬인 빙에 챗 GPT를 결합한다면서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죠. 다음 분기에는 기대감을 안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챗 GPT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회자된 기업이죠. 구글은 명실상부 글로벌 검색 엔진 1위입니다. 챗 GPT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스페로우와 람다를 5월에 공개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어 아주 핫하죠. 물론 실적을 보자면 글로벌 경기 둔화에 광고주들이 광고 지출을 줄이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행과 소비 회복에 따라 검색 광고 시장도 다소 살아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죠. 그리고 총 20여 종의 AI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AI 시장 확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공지능 모멘텀을 감안해 미래가 기대되는 대표 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2022년 순이익은 적자 전환까지 하면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죠. 그리고 2023년 1분기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이커머스 소비가 줄어들고 AWS 성장률 둔화가 확인된 탓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특성상 수요가 회복되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금리와 같은 매크로 변수가 안정화된다면 더 안정적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테슬라입니다. 매출과 EPS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 분기 40.5만 대로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차량 판매가 인하, 중국 공장 셧다운, 물류 차질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어떻게 커버를 했느냐?
바로 FSD였습니다. 자율주행의 끝판왕 버전으로 불리는 FSD가 3억 달러의 수익을 내면서 지난 분기 수익성을 방어했습니다. 2023년 전기차 생산량 목표는 180만 대입니다. 전년비 31% 늘어난 수치죠. 생산력은 200만 대로 증가하겠지만 이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가이던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테슬라는 1월 YTD 신규 주문량이 역대 최대치라고 자랑하기도 했죠. 여전히 수요가 높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타의 4분기 매출은 컨센서스를 2%가량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죠. 광고 매출은 작년 연간 4% 하락했으며 광고 평균 단가 역시 22%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 장외에서 주가는 20%가량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실적 발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는 이유가 큽니다. 메타는 2023년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매크로 환경만 개선되면 3분기 연속 이어진 매출 역성장 기조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말했거든요.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시장은 메타가 굉장히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기업은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브로드컴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클라우드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와이어리스 사업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브로드컴은 보통 반도체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2023년 가이던스 코멘트에서 주문 취소도 없고 유통 재고의 감소도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장 우려보다 양호한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그리고 브로드컴은 12년 연속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업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목표 배당금은 전년비 12% 증가한 18.40달러라고 말했죠. 반도체 산업으로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치주의 매력까지 더해져 이번 분기 미국 테크 탑10 실적 리뷰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긍정적인 2023년 가이던스를 제시한 시스코 시스템즈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9%가량 상승하며 그동안 억눌려 있던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시스코 시스템즈는 나스닥 지수가 15%가량 상승하는 동안에 약 1%밖에 상승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도비입니다. 어도비의 실적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포토샵, 프리미어 등 대표 솔루션 사업 부문의 매출이 전년 동기비 8% 증가했고 PDF와 전자서명 부문은 16.4% 성장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대부분 다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글로벌, 한달 액티브 유저 증가율도 각각 40%, 50%를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지난 분기 주가 하락을 야기했던 피그마 인수는 다 반영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 수많은 경쟁사들을 제치는 모습, AI 도입 기능을 확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미국 테크 탑10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 리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기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